이제 썸네일까지 변경이 완료됐죠? 네, 이제 남은 거는 옵션, 판매가 변경, 상세 페이지 이렇게 남았는데요. 사실 상세 페이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고요. 이제 판매가 이거 배송비 설정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이거는 한번 짚고 다시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변경은 썸네일에 있는 걸로 옵션 두세 개를 맞춤. 네, 그리고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을 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A, B, C, D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배송비 설정 가이드입니다. 일단은 제가 키로수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2kg 이하 좀 가벼워 보이는 물건은 그냥 10,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크무비를 위주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3kg에서 10kg까지는 뭐 25,000원 뭐 이런 식으로 키로수별로 제가 금액을 적었는데 이 배송비 설정 가이드는 배대지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제가 얼추 맞춰서 작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11kg에서 25kg는 35,000원이지만 만약에 11kg면 25,000원, 28,000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25kg다 하면 뭐 36,000원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20kg다 하면 뭐 30,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kg 이상 되는 거는 저는 한 100kg까지는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건 일반 배대지가 아닌 크무비 전문 배대지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 제가 댓글 남겨주시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드 포장비가 있고 또 따로 뽁뽁이를 추가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포장 보완비인데요. 우드 포장은 약 5만원 정도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전신 거울, 이런 파손되기 쉬운 제품이나 아니면 무게가 너무 무거운 철 제품, 그런 것들을 우드 포장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드 포장을 하면 확실히 파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조금 비싸서 이거는 뭐 따로 옵션에 추가하시던지 아니면은 배대지를 통해 상의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뽁뽁이 추가는 말 그대로 뽁뽁이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상품 기준으로 약 15,000원 정도 추가인데요. 이거는 위험성이 있는 제품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 경험상 이거는 뭐 큰 탁자 아니면 가구 제품들 그런 것들을 뽁뽁이를 추가해 주시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가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생각보다 파손이나 좀 찌그러져서 오거나 좀 모양이 좀 변형돼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를 검수를 하려면 정밀 검수비를 따로 신청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 건당 뭐 2,000원 추가 정도 되는데 뭐 사진이나 뭐 꼼꼼한 검수를 통해서 해주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크무비는 반품이 들어왔을 경우에 더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정밀 검수를 통해서 1차적으로 방어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지금 이 배송비 가이드에서는 그러니까 화물 택배가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 부담으로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불만이 많거나 강한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 따로 부담해 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저의 경우는 뭐 리뷰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대신 이렇게 제가 납부해 드릴 때도 있고 이거는 좀 상황마다 본인이 대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경동 택배나 대신 택배는 화물 택배의 일종인데요.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뭐 부피, 무게로 인해서 차이가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는 얼마다 라고 딱 말씀해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경동 택배비의 설정 가이드를 같이 한번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정도 금액이다 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딱 맞다 라는 거는 아니니까 네, 그냥 눈으로 보시기만 하고요. 이거는 꼭 상세 페이지 상에 해당 부피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화물 택배로 전환이 된다. 그거는 고객님 부담이시다. 라는 거를 작성을 해주셔야 해요. 네, 아마 지금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고, 그거는 제가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을 해봐서 그거는 제가 CS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서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옵션부터 변경을 해볼게요. 옵션은 최대한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바꿔주거든요. 저는 이렇게 썸네일과 거의 맞춰서 옵션을 구성하는 편입니다. 옵션에 들어가시면 상품이 총 5개가 있고, 썸네일 상품이 1번과 2번이죠. 네,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이름도 잘 모르고 그냥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이 명확하게 다르다 하는 건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이 2개만 저는 할 거고, 이거는 A, B 이런 식으로 그냥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인데요. 저는 옵션을 한 최대 6개? 뭐 5개, 6개까지만 해놓고 평균적으로는 2개에서 4개까지만 넣어요. 고객에게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게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객들은 썸네일을 보고 들어왔으니 썸네일에 있는 걸 맞춰서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는 정답은 없고요. 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색상이라고 써있지만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거를 뭐 하나하나씩 뭐 옵션 이런 식으로 안 바꾸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2번째 상품도 옵션을 변경을 해볼게요. 옵션 들어가셔서 이거는 종류가 되게 많죠. 그러면 저는 그냥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 상품, 첫 번째 상품과 그 다음에 썸네일에 있는 이 상품, 네, 이렇게 2개를 해볼게요. 이것도 디자인이 이렇게 다르니까 디자인이 이거와 이 디자인이잖아요. 확연하게 다르니까 이것도 그냥 A, B로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또 계속해서 해볼게요. 이 빅사이즈 웨딩드레스는 사이즈가 중요하잖아요. 다시 옵션에 들어가셔서 저는 그냥 첫 번째 걸로 해줄게요. 그래서 선택지가 1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단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크기는 뭐 S,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옵션 수가 너무 많으면 오픈 마켓 중에서 옵션 수대로 상품 개수로 들어가는 마켓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옵션 수가 지금 맞춤형까지 7개죠. 그러면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이 7개의 상품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올릴 수 있는 개수도 한정적이니까 저는 빅 사이즈에 맞춰서 그냥 X 라지부터
소싱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X라지, 2X라지, 3X라지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7개의 상품에서 3가지 상품으로 줄었죠. 그러고 두 번째 상품도 옵션을 바꿔줘 볼게요. 옵션 들어가셔서 이거는 사이즈가 먼저 나왔네요. 그러면 이것도 기본 정보 들어가면 아까 빅 사이즈, 통통걸 이렇게 작성해 주셨죠. 근데 이거는 맨 앞에 빅 사이즈가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긴팔 웨딩드레스를 찾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옵션 들어가서 이 사이즈를 그냥 이렇게 다 입력을 하고, 네, 이것도 저는 이제 첫 번째 상품으로 해서 그냥 단일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계속해서 옵션 지금 변경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썸네일, 다시 썸네일 확인하시면은 이 상품이죠. 저는 웨딩드레스와 이 베일, 이거는 지금 사진상으로도 나와 있죠. 웨딩드레스, 베일, 그 다음에 속치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옵션으로 짜볼게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는 그냥 깔끔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웨딩드레스 플러스 베일 플러스 장갑 플러스 속치마 이렇게 고객이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저는 작성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크기는 이것도 다시 기본 정보를 볼게요. 여기에서 임산부, 빅사이즈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 옵션 들어가서 그 X라지 쪽만 소싱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특대가 X라지니까 X라지. 근데 이런 것들은 다 2X라지, 3X라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아니면 더 자세하게 입력을 하고 싶다. 내가 이 상품을 판매를 해봤다. 라고 하시면 X라지는 우리 한국 사이즈로 66 사이즈 이렇게 작성하면 더 확 눈에 띄겠죠? 66 사이즈, 77 사이즈, 88 사이즈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한 가지만 남겨놓고 사이즈, 개별, 무늬 이렇게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CS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일단 초반에는 그냥 X라지, 2X라지, 3X라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옵션까지 완료가 됐고요. 가장 어려워하시는 판매가 설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등록하기 전에 윈들리의 기본 설정을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냥 이거는 정답은 없지만 제가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중국 환율을 200원으로 설정을 했고 구매처 수수료, 타오바오 수수료죠. 이게 3%예요. 그래서 3%로 맞췄고요. 판매처 수수료, 오픈마켓이나 스마트 스토어 쿠팡 여기는 최대 13%거든요. 그래서 13%로 맞췄고요. 그리고 배대지 비용을 2만원으로 기본 설정을 해놨습니다. 마진은 30%, 네, 판매가 단위는 100원으로 올렸고 그리고 판매가 할인율은 30%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배송은 저는 유료로 설정을 해놨고요. 기본 배송비는 만원, 반품 배송비 2만원, 교환 배송비 4만원. 네,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것만 일단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바로 배송비 설정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가 설정을 할 때에는 무게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이런 상품 제가 한 번도 안 팔아봤으니까 얼마에 팔리는지 모르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매자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판매자에게 물어보면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크게 무거운 상품이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은 그냥 눈으로 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 얼마로 설정을 했는지를 좀 수집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저는 더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한 25kg에서 30kg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얼추 맞추는 거예요. 판매가 들어가서 배대지 비용 설정 25kg에서 한 30kg니까 35,000원으로 설정을 할게요. 네. 근데 35,000원이 넘어도 괜찮은 게 저희는 배송비 설정을 유료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의 추가 이익이 있는 거니까 45,000원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도 판매가. 이거는 네, 저는 배송비 설정을 같은 상품이어도 같이 35,000원이라고 딱 한정 짓지 않고 저는 이거는 조금 낮춰볼게요. 33,000원. 이렇게 해서 계속 내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나만의 데이터를 축적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상품은 웨딩드레스죠. 판매가 들어가서 이거는 2kg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10,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네, 이 상품도 똑같이 2kg가 안 되겠죠? 판매가 10,000원. 네, 세 번째 상품 판매가 이거는 베일이랑 장갑, 속치마 이렇게 우리가 같이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배대지 비용 설정을 12,000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판매가 설정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